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사나입니다. 겨울이 되자마자 전력 수급 비상이라는 뉴스 보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기 수요는 급증하는데 노후 원전으로 인한 고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인 저에너지 주택,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이번 겨울 전력 수급과 또 패시브 하우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환경운동연합 양희원영 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겨울 전력 수급 상황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최대 전력 소비가 얼마나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하고 같이 예상하고 있는 게 8,100만 킬로와트가 최대 전력 소비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약간 다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 8천만 킬로와트를 최대 전력 소비로 예상을 했지만 원전 3개가 안전비리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고 가동을 하지 않고 나다 보니까 이제 좀 초절전 대책을 세웠잖아요. 300만 킬로와트 딱 원전 3개 분량인데요. 그만큼을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8천만 킬로와트, 7,700만 킬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7,400만 킬로와트로 이제 줄인 상태라서 올 겨울에도 그 수요 관리를 좀 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다 보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패시브 하우스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한마디로 저에너지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죠. 냉방 에너지, 난방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런 에너지 중에서 냉난방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80에서 90%를 차지해요. 예. 근데 이 에너지를 80% 이상 줄일 수 있는 88%까지 줄이는 게 패시브 하우스인데요. 독일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면적 안에 1년 내내 쓰는 냉방과 난방 에너지 다 합쳐도 석유 1.5리터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하우스에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액티브는 좀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라고 본다면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 해외에서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독일이 아무래도 에너지 선진 국가이죠. 독일은 각 주별로 이제 규제가 다르긴 한데요. 그나마 좀 앞서 나가 있는 프랑크푸르트주는 이미 2009년에 공공건물의 신축 건물은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을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는 이런 패시브 하우스 자재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도 또 이런 자재를 이용을 해서 아주 값싸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부동산 거래 시에도 각 집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이제 첨부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주택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이 일반화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좀 전에 이 패시브 하우스의 좀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진 않지만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건축 방식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이 기본 요소와 좀 사례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건축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전체 전기의 24%가 냉방이나 난방에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그 고층 빌딩들이 다 유리 건물이잖아요. 근데 유리 건물은 단열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데 그거를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 소비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려면 그렇게 유리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게 기본일 거고 남쪽은 창을 크게 내고 북쪽은 거의 창을 내지 않고 좁게 내는 거고 그리고 단열을 최대한 단열과 기밀성을 최대한 신경을 쓰는데요. 우리가 보온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을 완전히 싸잖아요. 공기가 거의 안 통하게끔 창호를 쓴다 하더라도 이중 유리를 쓰거나 아니면 이중창을 쓰는 형태, 심지어 삼중 유리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유리창은 단열벽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단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창은 두더라도 대부분의 창은 최소화시키고 이중창을 하거나 삼중 유리를 하거나 그리고 기밀성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외풍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형태.
그리고 축열 재료를 또 씁니다. 네. 일단 햇빛을 한번 받으면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에다가 이렇게 차광막을 설치하는 형태도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완전히 꽁꽁 싸매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시브 하우스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에너지를 써서 공기를 순환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게 되는데, 네. 그냥 공기를 순환시키게 되면 에너지가 새어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열교환기라고 해서 이 나가는 공기에 있는 에너지도 다시 잡아들입니다. 예, 그런 형태로 설비를 진행을 하죠. 열을 최대한 좀 저장하고 열 방출은 최대한 막고 네네. 또 환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시스템도 다른 따로 시스템으로 예,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홍천이나 네. 제천이나 이런 데 지금 시범적으로 패시브 하우스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아, 개인이 그렇군요. 투자하기도 하고 네.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데는 이제 영하 20도 이상 되는 굉장히 추운 네. 겨울인데도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는데 실내 온도는 20도 뭐 안팎으로 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람 그런데, 몸에서 나오는 예. 에너지가 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을까 궁금해지면서 네.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우선 우리나라는 이 관련 시장이 아직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공공건물이 나서서 의무화시키다 보니까 관련 시장이 이미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로 건물을 지어도 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 하우스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전기요금이 비싸거나, 그러니까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물을 제대로 짓겠죠. 네. 그럼 관련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보통 평당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신축 건물 건축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패시브 하우스를 하려면 지금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은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상황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부터 이렇게 의무화한다거나 그렇게 관련 시장을 만들어지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구상 기술이 개발이 되면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일반인들도 싸게 이런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죠. 네. 에너지 수급 문제에 관해서 여러 방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에너지 정책, 저에너지 하우스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의 가옥 형태도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집을 남향으로 배치해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관련해서인데요. 에너지를 줄이는 건 결국 환경을 보호하는 일 중 하나겠죠. 패시브 하우스가 늘어날수록 지구와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